어머니 돌아가시고 30년간 우리를 떠났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셨어요? 30년 동안 연락도 없었으면서. 법은 법이니까 내가 아직 남편이잖아. 나도 상속인이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필요한 건 돈이야. 집 팔아서 반만 줘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에요. 법적으로는 내 권리야. 어서 내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30년 동안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라온 한 청취자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아버지와 뜻밖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작은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과 그 속에서 드러난 가족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지금부터 이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김재용입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빚을 잔뜩 남기고 어머니와 저희 남매를 버리고 사라지셨죠.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 없었고 어머니는 홀몸으로 우리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콜센터, 밤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저와 여동생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항상 거칠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만 잘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제 여동생은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둘 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취직하고 동생은 대학원에 진학했죠. 어머니는 그제서야 조금 편히 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다가 지난달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상속 정리를 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법원에서 한 통의 문서가 도착했어요. 모친의 법적 배우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법적 배우자라니 어머니는 재혼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제 아버지였습니다. 이름 석자, 연락처 하나 없이 30년을 증발해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대한 상속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가 우리가 대학 들어간 후에야 겨우 마련한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아파트였어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서류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저 김민수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당신 아들이요. 김재영.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 재용이구나.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동안 연락도 없었으면서. 법은 법이니까 내가 아직 남편이잖아. 나도 상속인이야. 그 순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싸우며 지켜낸 그 집, 그걸 법이니까 라는 말로 빼앗으려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당신이 남긴 빚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시면서.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내 사정도 좋지 않아.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탔네요? 재용아,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을 화가 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동생에게 연락했더니 동생도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속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어요. 감액이요? 아예 없앨 순 없나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날 저녁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30년 전 아버지가 떠난 후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빚 독촉장들, 법원 서류들, 그리고 한 장의 이혼 소장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려 했던 걸까요? 왜 끝까지 진행하지 않으셨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의 오랜 친구 박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분이었어요. 재용아, 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무슨 이야기요? 사실 내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절차를 밟았었단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마지막 서류 제출이 누락되어 법적으로는 결혼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 끝까지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너희 어머니만이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아마도 너희 때문이었을 거다. 법적 이혼을 하면 양육권 문제가 복잡해질까 두려웠던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은 없을까?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옷장 맨 위 선반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3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그 고통과 사랑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오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다. 무엇이라 설명해야 할지 빚쟁이들이 또 찾아왔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남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진행이 어렵다. 재용이가 학교에서 아빠 없다고 놀림받았다고 운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혼이 확정되면 남편이 나타날 경우 아이들에 대한 친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적 부부로 남아있는 게 낫겠다. 아이들만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어머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이혼을 포기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지금 30년이 지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일기장을 끝까지 넘기다 보니 가장 최근 날짜의 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기록이었어요. 오늘 변호사를 만났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오래된 숙제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그리고 집은 아이들 앞으로 돌려놔야겠다. 읽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혼 절차를 다시 시작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 계획을 완수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아버지가 가져가려는 집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처럼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김 변호사님,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어머니 일기장과 이혼 소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 만해요. 그리고 재용 씨 아버지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30년간 어디서 뭘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났는지 말이죠. 변호사의 조언대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첫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떠난 후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필리핀으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어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이요? 그럼 중혼인데.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정식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살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용아, 만날 수 있을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망설였지만 직접 만나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기에 동의했습니다. 카페에서 30년 만에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낯선 노인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기억 속의 젊은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주름진 얼굴에 60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3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필요한 건 돈이야. 집 팔아서 반만 줘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번 집인데요. 법적으로는 내 권리야. 하지만 너희와 싸우고 싶진 않아. 그러니 절반만 달라는 거지. 왜 갑자기 돌아오셨어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쳤다가 처음에는 국내에서 숨어 지냈지. 그러다 해외로 나갔고 필리핀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 그곳에서 다른 가정을 꾸리셨나요?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랬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니요. 그건 중혼이에요. 어머니와 이혼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만 그렇지. 이봐, 난 그저 내 몫을 요구하는 거야. 필리핀에서의 사업이 망했어. 지금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필리핀 가족은 지금 어디 있나요? 마닐라에 있어. 왜? 그냥 궁금해서요.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바로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필리핀에서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주세요. 사진, 서류, 증인, 뭐든지요. 다음 날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중혼죄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그건 형사적 문제고 상속권은 민사적 문제예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덕적으로. 그렇겠죠. 재판부에 인상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틀 후 탐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필리핀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 현지 교회에서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까지. 법적 혼인 신고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혼인 관계는 명백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필리핀 가족에 대한 증거가 제 손에 있어요. 만약 상속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시면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협박하는 거냐? 아니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간 후에도 당신과 이혼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 어머니의 재산을 아버지가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재용아,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마지막 평화라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상속권 주장을 철회했다는 통보였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참 좋은 집이구나. 내 어머니가 고생 많이 했겠다. 네, 정말 많이 하셨어요. 미안하다, 재용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했지. 너희를 버리고 도망친 것도,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이런 짓을 한 것도. 예상치 못한 사과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마, 필리핀에서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을 갚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아왔던 거야.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내게는 그럴 자격이 없지. 너희 어머니는 잘 지냈니? 그 질문에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행복해 하셨어요. 저희가 잘 자라는 걸 보시면서.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그 사람다워.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다. 이제 정말 돌아갈게. 다시는 너희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어디로 가세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쨌든 잘 살아라. 그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문득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읽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미워해도 미워할 수 없는 게 가족이다. 민수가 언젠가 돌아온다면 아이들이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아버지, 그가 돌아봤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놀란 표정으로 그가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러셨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유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열쇠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함께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아직 젊은 부모님과 아기였던 저와 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 이 기억만은 영원히.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 행복했던 순간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원하셨던 대로 살아갈 거야. 미움보다는 이해를,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다음 주 법원에서 상속 관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은 어머니의 뜻대로 저희 남매에게 돌아왔고 아버지는 작은 위로금을 받고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어요. 우리와의 관계는 회복되진 않았지만 최소한 평화로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첫 주말을 보내며 저와 동생은 손을 잡고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집 지켰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그 순간 어머니의 미소가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재용님,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3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와의 법적 분쟁, 그 과정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숨겨진 희생과 사랑까지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보금자리를 지켜내셨고 어머니의 마음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네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미움보다는 이해를 선택하신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가족의 의미, 용서와 화해의 가치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깊을 수 있어요. 청취자님께서는 그 어려운 균형을 지혜롭게 찾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형태를 바꾸어 청취자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앞으로의 삶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헤이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DJ 서연이었습니다.